한지연은 43세로 강원도 영월군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은 대도시와는 달리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곳이었다. 아침이면 마을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퍼지고 낮에는 버스 한 대가 역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저녁이면 이웃들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한지연의 삶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우체국 옆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 약사로 일했고 남편 김태훈은 지역 열병합 발전소에서 일했으며 아들은 서울의 대학에서 공부 중이었다. 그들의 집은 늘 따뜻하고 깔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늑함이 마치 오래된 담배 연기처럼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 태훈은 한때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새 옷을 입고 일주일을 지내도 눈치채지 못했고 대신 사라진 보온병을 찾는 데만 관심을 보였다. 지연은 더 이상 자신을 여성으로 느끼지 못했다. 그저 집안일과 엄마, 약국 직원 역할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아침,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연은 깜짝 놀랐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코트는 잘 잠겨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공허함만 가득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 거울 속에 사라질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벽에 붙은 작은 광고 하나를 발견했다. 마사지 휴식과 회복. 개인 상담, 센터 전화번호. 손글씨로 적힌 번호가 눈에 띄었다. 전화를 걸자 부드럽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짝 강원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고 이름은 박현우였다. 지연은 토요일 저녁 예약을 했다. 그저 마사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시 내 몸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등, 어깨, 목에 손길이 닿는 감각을. 마사지실은 영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작은 집 한 채, 푸른 셔터가 닫혀 있고 낡은 간판에 마사지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회색 티셔츠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낮게 묶여 있었고 손목에는 빨간 실이 감겨 있었다. 이건 무슨 옛날 부적 같은 건가? 지연은 속으로 웃었다. 한지연 씨죠?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이완 마사지에 테이핑도 조금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방 안은 따뜻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음악은 없었고 오직 고요함만 감돌았다. 지연은 코트를 벗고 안에 입은 먼지빛 분홍색 긴 원피스와 뒤에 얇은 솔기가 있는 스타킹, 편안한 스웨이드 부츠가 보였다. 머리는 따은 머리였지만 옆머리 몇 가닥이 풀어져 있었다. 현우의 시선은 탐욕스럽지 않고 다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아래로 향해 마사지 침대에 누웠다. 그의 손이 따뜻하게 다가와 다리를 덮은 수건 위로 닿았다. 첫 손길은 날로 불을 품은 듯이 온기가 느껴졌다. 현우는 목부터 시작했다. 지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가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생각조차 못했던 곳까지 맞닿는 듯했다.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있었고 마치 그녀의 몸에 침입한 낯선 고통과 긴장, 죄책감, 원망을 하나씩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목 아래 척추 기저부를 누를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가 멈추지 않길 바라는 이상한 욕망 때문이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라벤더 향이 섞인 따뜻한 나무 향의 오일을 꺼냈다. 한 방울이 그녀의 등 위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손바닥은 지도의 선처럼 그녀의 익힌 열정을 따라 그렸다. 허용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그 바깥 가장자리에 아주 가깝게 다가갔다. 피부는 그의 손길을 미리 느끼고 반응했다. 그는 견갑골 위에 머물다가 천천히 수건 가장자리까지 내려갔다. 지연의 손가락이 침대 모서리를 꽉 쥐었다. 그의 숨결이 분명해졌지만 절제된 리듬을 유지했다. 잠시 멈추고는 그의 존재가 바로 뒤에 있음을 느꼈다. 닿진 않았지만
몸은 그가 바로 옆에 선 것을 알았다. 긴장감이 돌았다. 지연이 일어나자 그는 말없이 가운을 걸쳐 주었다. 손이 잠깐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그 짧은 순간 가슴이 뭔가 쥐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방을 나섰지만 몸 어딘가에 그 방과 오일에 남은 조각이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이 빵이 있냐고 물었다. 지연은 가는 길에 살게라고 대답했지만 창밖을 보며 현우와 그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일 저녁에 시간 있나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네, 같은 시간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번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닐 거라는 것을. 한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심장은 마치 오랜 감금에서 풀려난 첫 데이트를 앞둔 것처럼 뛰었다. 이날 그녀는 무릎까지 오는 검은 치마에 살짝 기하학 무늬가 들어간 짙은 회색 스타킹, 그리고 베이지색 터틀넥을 입었다. 머리는 오랜만에 풀어헤쳤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싶었다. 현우는 문 앞에서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여보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향은 전과 달리 머스크와 육두구가 섞인 좀 더 농밀하고 은밀한 느낌이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코트를 걸었다. 맨발로 나무 바닥을 밟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짓으로 눕도록 했다. 전과 같은 동작이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다. 다리를 덮은 수건 위에 손을 올릴 때부터 오늘은 리듬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의 손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매 센티미터마다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말없이 허락했다. 그의 손은 등 아래 척추까지 미끄러지며 멈췄고 가벼운 압력에 그녀는 다시 몸을 떨었다. 이번에는 욕망의 파도였다. 그는 알아챘다. 괜찮아요. 목덜미에서 속삭였다. 내일. 지연은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며 대답했다. 모든 게 너무. 그녀의 말은 끊겼다. 현우는 이번엔 계피 향이 나는 오일을 꺼냈다. 쓴맛이 나는 쑥처럼 강렬한 향이었다. 그의 손은 전보다 더 따뜻했고 위험할 정도로 경계선 근처를 맴돌았다. 허리선을 따라 수건 가장자리를 살짝 건드릴 때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그걸 느끼고 멈췄다. 방 안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오직 그의 숨소리와 그녀의 숨소리만 있었다. 스트레칭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다. 지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다리를 들어 올려 고관절을 살짝 돌렸다. 기술적으로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녀의 몸은 그것 이상으로 느꼈다. 그는 치마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만졌다. 단지 손짓 하나에 그녀는 속으로 몸을 떨었다. 마치 내면 깊숙한 욕망의 문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는 경계를 넘지 않고 단지 밀리미터 차이로 머물렀다. 마치 그녀가 먼저 발을 내딛길 기다리는 듯했다. 마사지를 마치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현우가 일어나 그녀에게 가운을 건네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평소보다 오래 손목에 머물렀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욕망도 무관심도 아닌 동의와 수용이었다. 이젠 단순한 치료 이상의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 지연은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바람이 치마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그녀도 이제는 변할 것임을 알리는 듯했다.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첫눈이 소금처럼 희고 가늘게 내렸다. 그녀는 붉은 실이 감긴 손목을 쓰다듬으며 알았다. 자신의 삶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붉은 실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한지연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나를 찾을 거야. 한지연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약국 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난 마사지실의 촛불처럼 은은하면서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약을 건네고
처방전을 적으며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 남자, 박현우의 손길과 향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고객에게 감기약 한 상자요라는 말을 건넬 때도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지연 씨,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요. 옆에 있던 동료 약사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마사지 덕분인가 봐요. 동료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도 그분 너무 잘해주나 봐요. 누가 마사지 받고 나서 그렇게 빛이 나나? 지연은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전문가라서 그런 거죠.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그 빛나는 느낌이 단순한 피로 회복 이상의 의미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나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긴장된 듯 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와인색 니트 원피스에 딱 맞는 실크 소재의 검은 레이스 속옷을 입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헤쳐졌다. 발끝에는 새로 산 검은색 스웨이드 하이힐을 신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나인 걸 느껴야 해. 박현우의 마사지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미소도 인사도 없이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방 안에는 미묘한 베르가못과 머스크 향이 감돌았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공간을 에워쌌다. 오늘 기분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지연이 대답했다. 오늘은 그냥 다르게 느끼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를 마사지 테이블로 안내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그녀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흐르는 실크처럼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욕망보다도 존중과 신비로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 시작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의 손길은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단순한 근육 이완이 아니라 그녀의 숨겨진 감정과 기억들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그의 손가락이 허리선을 따라 살짝 스치자 지연은 숨을 고르며 긴장과 설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편안하게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박현우가 속삭였다. 그녀의 몸은 점차 풀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묵은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과 마주했다.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박현우는 작은 붉은 실을 꺼내 그녀의 손목에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게 묶었다. 이건 단순한 실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이건 약속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예지연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 붉은 실을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선 하나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서며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뜨거웠다. 마치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 태훈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달라 보인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나 자신을 조금 더 찾고 있어. 그날 밤 창밖에 내리는 눈송이는 더욱 하얗고 아름다웠다. 지연은 붉은 실을 손목에서 발목으로 옮기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이 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왜 갑자기 이런 약속을 한 걸까? 그리고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지연은 그날도 어김없이 약국 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지나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한겨울의 얼음장을 녹이는 봄날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손님들에게 약을 건네며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박현우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느낀 감각에 붙들려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무기력함과는 달리 그와의 시간은 마치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 젖히는 듯한 신비로움을 안겨주었다. 지연 씨, 오늘도 바쁘네요? 동료 약사가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다. 네, 요즘 좀 바빠요. 뭔가 새로 시작한 기분이에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박현우의 마사지실에 도착했다. 집에서 입었던 진회색 니트와 검은색 울 코트,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짙은 회색 스커트가 그녀의 몸매를 은근하게 드러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헤쳐져 있었고 목덜미에는 작지만 소중한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신발을 벗고 나무 바닥을 밟는 순간 한기를 잊은 듯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현우가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가 서려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베르가못과 머스크 향기가 가득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공간은 마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오늘은 준비됐나요? 그가 낮게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지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마사지 테이블로 안내했다. 지연은 천천히 코트를 벗고 속옷만 남긴 채 누웠다. 박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이전과 달리 더욱 깊고 섬세했다. 마치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와 감정을 읽어내려는 듯했다. 몸이 많이 긴장돼 있어요. 그가 속삭이며 목덜미를 부드럽게 눌렀다. 지연은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맡겼다. 그의 손이 등과 허리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지연 씨,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박현우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그의 손이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자 지연은 숨을 멈추고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의 손이 수건 가장자리를 살짝 건드릴 때마다 피부는 미세한 전율을 일으켰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합니다. 박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손목에 감긴 붉은 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서로를 잇는 마음의 끈이죠.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울림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나로 거듭날 거야. 마사지가 끝나고 박현우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붉은 실과 함께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이 실을 잊지 말고 언제든 필요할 때 나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품에 안았다. 문을 나서자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박현우는 왜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의 과거는 무엇일까? 그 질문들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맴돌았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비밀의 문을 열어젖힐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영월의 겨울은 깊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길을 따라 한지연은 천천히 걸었다. 붉은 실이 감긴 발목이 살짝 드러난 검은 스타킹과 그녀가 즐겨 신는 짙은 갈색 부츠가 눈 위에 부드러운 발자국을 남겼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숨결은 따뜻했고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이상한 설렘은 겨울의 차가움을 밀어냈다. 그날 저녁 박현우의 마사지실 문 앞에 선 한지연은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긴장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촛불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향초에서 퍼지는 베르가못과 머스크, 그리고 은은한 계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코트를 벗고 깊은 와인빛의 벨벳 드레스를 천천히 몸에 맞게 조정했다. 드레스의 얇은 끈이 어깨선을 살짝 드러냈고 목에는 섬세한 은색 체인이 반짝였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목덜미를 감쌌다. 준비되셨나요? 박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지연은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마사지 테이블로 안내하며 이번엔 이전과 달리 음악을 틀었다. 잔잔한 재즈 피아노 선율이 방 안을 감싸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오늘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유할 거예요. 박현우가 말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깊고 섬세하게 변했다. 그녀의 목덜미부터 어깨, 등으로 이어지는 손끝은 마치 숨겨진 감정의 문을 두드리듯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눈을 감고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긴장과 설렘, 그리고 오래 묵은 외로움이 한꺼번에 풀려나갔다. 당신이 이렇게 아팠다는 걸 몰랐어요. 박현우가 속삭였다. 나도 몰랐어요. 그냥 살아내느라 바빴을 뿐.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감긴 붉은 실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 실은 우리 둘을 잇는 끈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잊지 말아요. 당신은 소중하다고. 시간이 흐르고 박현우는 침대 옆 선반에서 검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고 반짝이는 은색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 열쇠는 당신의 내면을 여는 열쇠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쓰세요. 지연은 놀라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으로 열쇠를 손에 쥐었다. 그의 손길과 말은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마사지가 끝나자 박현우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섰다. 바깥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하늘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발목에 감긴 붉은 실과 손에 쥔 은색 열쇠가 그녀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박현우가 감추고 있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가 그녀에게 이토록 깊은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날 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겠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차가운 겨울밤 속으로 사라졌고 미지의 내일을 향한 불안과 기대가 뒤엉킨 채 어둠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오후, 영월의 골목길은 아직도 쌀쌀했지만 한지연의 마음은 이미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익숙하게 약봉지를 만들었지만 눈빛은 한층 더 단단하고 생기 넘쳤다. 붉은 실이 감긴 발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그 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약국 문을 닫고 나서 지연은 박현우의 마사지실로 향했다. 가벼운 회색 코트 속에 감춰진 그녀의 옷차림은 신경 써서 골랐다는 티가 났다. 어깨선이 섬세하게 드러나는 화이트 블라우스와 짙은 네이비 스커트, 그리고 발끝을 감싸는 부드러운 가죽 부츠가 그녀의 움직임에 우아함을 더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얼굴선을 살짝 감싸며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마사지실 문을 열자 박현우가 조용히 맞이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눈빛이 그녀를 응시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유자향과 함께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 분위기는 마치 두 사람이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에 완벽한 환경이었다. 지연 씨,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오일이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대할게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마사지를 시작하며 말없이 그녀의 어깨와 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느리게 움직였고 마치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내려는 듯했다. 지연은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긴장과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대신 자신감과 희망이 자리 잡았다. 몸도 마음도 많이 무거웠죠. 박현우가 속삭였다. 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놓아가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붉은 실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이 실은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사지가 끝난 후 박현우는 조용히 작은 쪽지를 건넸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연 씨, 준비되셨나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미스터리임을 깨달았다. 영월의 조용한 마을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